리딩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딩은 일단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배경 지식이 잘 쌓여져 있는 아이들은 지문을 읽었을 때 대충 내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다 팩트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토플 지문에 인슐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인슐린 뭐지? 이거 뭐야? 약이야? 뭐 치료제야? 뭐야? 이렇게 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인슐린이 당뇨병에 쓰이는 약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진 친구는 이미 지문 자체를 읽기 전에 인슐린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이거 뭐구나 라고 약간 감을 잡으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은 많이 쌓아두는 게 좋아요. 근데 공부하느라고 배경 지식 쌓기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두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짧게 정리되어 있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짧게 블로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나 이런 걸 좀 찾아서라도 배경 지식은 꼭 쌓아놓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잠시 학원을 그만두고 좀 몸이 좋지 않아서 학원을 쉬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토플 공부를 해서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전에 외고를 가려면 이제 토플 점수가 꼭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내신으로 가서 너무 편하게 바뀌었지만 근데 토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여름방학 동안 한 2달 쉬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토플 책들을 다 산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책들을 일단 다 사서 뭘 했냐 하면 그냥 뒤에 있는 해설지를 그냥 책 읽듯이 쫙 읽었대요. 그냥 쫙 읽은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에 중복되는 배경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달 동안 그냥 책 읽듯이 해설지를 그냥 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문제를 푸니까 훨씬 더 잘 되겠죠. 근데 뭐, 그럼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해설지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당연히 이해가 빠르겠죠, 선생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배경 지식을 그렇게 쌓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처음에 토플 점수가 한 60점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외고를 가려면 80점대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지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100점 이상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은 얼마나 잘 쌓아야 되는지 중요하다는 거 꼭 강조드립니다. 리딩은 지문을 적어도 2번 정도는 읽는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만 쭉 읽고 문제를 풀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도 읽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조금 빠르게 읽으세요. 대충 이런 내용이네 라고 약간 감을 잡을 정도로 좀 빨리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보통 1번이나 2번 문제는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아니면 타이틀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쑥 훑고 나서 1, 2번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3번부터 보통 문제들이 보면은 디테일 문제, 그 다음 추론 문제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는 추론 문제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그 문장마다 해석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2번째 읽을 때는 정독을 하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화자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뭐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글 속에 답은 어차피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쓴이가 쓴 이유를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째는 꼼꼼하게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연필로 그 해당되는 문장을 밑줄을 그어 놓고요. 또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동그라미나 뭐 V 표시를 해서 나중에 꼭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어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 단어의 뜻인가 대충 유추가 되는 단어의 뜻이 있다면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대부분 한 90%는 자기가 문장의 구조나 아니면 문법적인 부분이 약해서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설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에 문법이 들어가서 내가 좀 해석이 어려웠구나 하면 그 문법을 다시 꼭 찾아서 복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딩 역시도 오답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저는 오답 정리를 책에다가 어떻게 시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가 뭐 디테일이었는데 틀린 거를 골라라 이랬어요. 내용 중에 틀린 거를 골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4개는 맞는 거고 하나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4개가 문장의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A, B, C, D, E가 있으면 A, B, C, D까지가 다 문장이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서 자로 밑줄을 다 끄면서 이거는 A였어. 이거는 A에 대한 설명이었네. 이거는 B에 대한 설명이었네 하고 자로 이렇게 쭉쭉 끄면서 앞에다 A, 이거는 2번 문제 A, 이거는 뭐 3번 문제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게 해요. 그래야지 내가 이 지문에 여기에 해서 이걸 잘 읽었으면 내가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금 시간이 처음에는 걸리겠지만 리딩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듣기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리스닝인데요. 리스닝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딕테이션입니다. 선생님들이 괜히 딕테이션 우리 힘들게 하려고 시키는 거 아닙니다. 딕테이션은 정말 하는 만큼 많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딕테이션은 꼭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딕테이션은 틀린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쓰면 되고요. 그냥 막 무작정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한 3번 정도 내가 들었다 해도 안 들리는 거는 절대 안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밑줄로 쫙 끄세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이 안 들린다면 그냥 거기다 빈칸을 채워놓는 게 아니라 내가 들리는 대로 한국말로 쓰세요. 예를 들어서 recently 이렇게 들렸는데 나는 listen이라고 들렸는데 이게 listening인가? 뭐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recently 현재 TLY가 붙어서 recently라고 들릴 것 같은데 listen이라고 들리거든요. 듣기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묵음이나 연음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 스펠링대로 단어를 암기를 해서 안 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들리는 대로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 꺼놓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나중에 스크립트를 보고 내가 틀렸던 부분을 써보는 거예요. 영어로 다시 고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써놨기 때문에 한국말로 나는 요렇게 들렸는데 원래는 스펠링을 보니 단어를 보니 이거였네 라고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연음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게 묵음이 되는구나, 이 단어가 원래 발음은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단어를 공부할 때도 그 발음을 신경 쓰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틀린 것들이나 맞는 문제들이 있으면 소거를 하면서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5개 중에 갑자기 막 2개를 찾아야 된다, 뭐 하나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막 하나 빼고 나머지가 틀린지 맞는지 내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듣기를 풀 때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는 조금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특히 토플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 긴 지문을 듣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긴 지문을 다 듣고 나서 문제를, 옆에 있는 문제를 한 5, 6문제를 풀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조금 더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좋아요. 하지만 나는 이게 멀티가 안 된다, 들으면서 쓰는 게 아닌다, 안 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사람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노트 테이킹을 할 때 보면은 약자 쓰는 것들이 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막 이게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뭐가 인컴이 뭐 상승됐다, 뭐 하락했다, 이런 건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자를 이용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거는 쉐도잉입니다. 쉐도잉은 뭔가요? 말 그대로 그림자예요. 영어를 들으면서 제가 똑같이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는 거를 쉐도잉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보면 보이스 녹음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하면 좋아요. 돈도 안 들고요.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보면 보이스를 틀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를 스크립트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틀고 나서 바로 따라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Really? I'm really sorry. I had a problem at home.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mp3 파일이나 이런 걸 틀어놓고요. 그냥 그림자처럼 정말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좋냐면요. 자기가 연음이 안 됐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늘어가고요. 나중에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발음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월에 시작했을 때 아이들 이 보이스 녹음했던 쉐도잉 발음을 듣는 거랑 12월에 듣는 거랑 진짜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좀 발음도 교정하고 싶다 하면 이 방법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쉐도잉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틀렸던 문장을 마지막으로 약간 점검하듯이 한 번 더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틀렸던 부분 위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문장의 연음이나 어떤 뭐 묵음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입에 좀 이렇게 뭐랄까 입에 붙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쉐도잉은 꼭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15년 동안 정말 현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영어 공부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뭐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많겠지만 일단은 제가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할 때 또 힘든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영상 좀 만들어주세요 투연맘 하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우리 둥만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